자, 조금 전에 봤었던 내용 페이퍼 정리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객체를 통한 멤버 변수의 직접 접근이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대입하기 때문에 코드 보안에 부적절한다고 봐요. 그래서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클래스 내부에 숨기는 기법이 존재하는데 그걸 은닉성이라고 해요. 메서드도 이름 앞에 샵 붙이면은 호출이 안 돼요. 근데 메서드는 그러면 만드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은닉성을 적용한 거를 좀 극단적으로 정의하면은 모든 멤버 변수 앞에는 은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메서드는 공개를 하면 돼요. 자, 은닉된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를 각각 프라이빗 프로퍼티 내지는 프라이빗 메서드라고 합니다. 앞에 샵 붙이는 거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클래스를 작성하는 개발자 A랑 이걸 활용하는 개발자 B 두 명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new array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용했을 때 이 array 클래스가 자바스크립트하는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걸 거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 때 배열의 칸수를 지정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오면 안 되니까 그게 안 오게끔 그 배열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은닉시켜 놓고 메서드를 통해서만 처리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고자 하는 개발자 B, 이건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값을 전달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멤버 변수의 값을 접근할 때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세터, 대입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값을 리턴 받기 위해서 쓰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getter라고 해요. getter, setter는 일반 메서드랑 구분돼야 되고요. getter, setter를 정의하기 위한 일반 메서드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구문 형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getter, setter를 쓰면 값을 할당하기 전 값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처리 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프로퍼티 값을 초기화하는 용도, getter는 값의 내용을 조회하는 용도, setter는 수정하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지향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모든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은닉하고 getter, setter를 통해 접근하는 게 올바른 코드다. 근데 겁나 귀찮긴 하죠. 자바스크립트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바는 getter, setter 자동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getter, setter 만드는 방법, 멤버 변수 앞에 샵 붙이고 set 멤버 변수 이름 값 집어넣고 값 대입, get 멤버 변수 이름 리턴 시키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함수이지만 변수처럼 사용한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개념은 자바에도 전부 똑같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에도 똑같이 존재해요. 자, 요번에 볼 거는 클래스 상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킨 후 추가적인 기능을 명시해서 원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s라는 키워드를 명시하고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 상속은 원래 extend라는 단어 자체가 확장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의 확장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제 코드 볼게요. 자, say hello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eng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영문으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한국말로 출력하는 메서드 만들고 싶어. 그래서 say hello를 상속받는 say hello를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요. say hello의 모든 기능을 상속받는 say
헬로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겠다라고 정의한 것만으로 부모권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say hello world의 객체를 만들면은 eng로 여기 메서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 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say hello가 원래 갖고 있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넣었으니까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say는 eng도 갖고 keyword도 갖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 아니 그러면 그냥 애당초 여기다 메소드 하나 추가하면 되잖아. 뭐하러 이렇게 복잡한 짓을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애당초 내가 한글로 출력하는 기능을 넣고 싶었으면 메소드 추가하면 되잖아. 문제 없는데. 객체 지향을 바라볼 때는요. 코드를 혼자 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이 클래스를 누군가가 나한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클래스의 코드 원본이 공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천상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자, const a는 new array 한 다음에 5라고 만들면 어제 우리 예제했었죠. 단위 행렬 만드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전부 이렇게 하면은 얘는 5개의 빈칸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const 이거를 2차 배열로 만들어야 되니까 for let i는 0부터 i는 length i++ 라고 하면 A의 i는 new array 5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배열의 모든 원소를 내가 0으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반복 또 돌려야지. 이렇게 해야 모든 원소가 0으로 차겠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되려나?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클래스 my array extends array 이게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좀 봅시다. 일단 에러 안 나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 이 안에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로우스랑 콜스를 만들어. 자, 여기서 슈퍼라는 예하고가 있어요. 디스는 우리 집이란 뜻인데 슈퍼는 부모님 집이야. 그래서 슈퍼 키워드를 쓰면 부모 클래스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고요. 슈퍼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쓰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뜻해요. 일단 슈퍼 로우스라고 하면 const k는 new my array라고 하고서 5,10을 줘봅시다. 그럼 일단 콜스 전달된 거는 버린 거야. 일단 여기선요. 그 다음에 5라는 값을 받아서 new array한테 전달한 거예요. 슈퍼가.
그럼 이게 5칸짜리 빈 배열이 되겠지. 5개의 빈 empty items라고 나오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lows까지 i++ for this는 나 자신이에요. this의 i번째는 슈퍼 콜스 라고 해보면 이제 나는 요 객체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 에이씨 슈퍼가 안 되네. 이 어레이. 네, 이렇게 하면 2차 배열을 만들 수 있겠죠. 한 방에. 5개인데 안에 10개씩 들었잖아. 자, 그럼 5. 그러면 5의 모일 됐죠? 여기에 메서드 하나 만드는 거야. 제로. 그러면 4. let i는 0부터 i는 this.length보다 작은 동안 i++. 4. 2차 배열이라고 전제하고 let j는 0부터 j는 this의 i번째 length j++. 여기서 this의 i번째 j번째는 0이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고서 이제 k.zeros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만으로 다 0으로 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고요. 지금 array라는 클래스의 기능을 내가 뭔가 추가를 하고 싶은데 array 클래스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거 소스코드 비행기 타고 구글 찾아가서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array라는 클래스의 코드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받아서 넣고 싶은 기능을 넣는 거라는 거지.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기능을 확장하려고 할 때 쓴다. 근데 이때 요 부모 클래스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일 때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손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직접 넣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자바를 하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리뷰를 만드는데 상품 리뷰, 그럼 상품 리뷰를 위한 클래스 쭉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제목, 내용, 작성자, 그 다음에 이메일. 상품 리뷰니까 당연히 그 어떤 상품인지도 보여야겠지? 구매한 상품이 나와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 그냥 일반적인 그 문의글 다가 제목, 내용, 작성자, 이메일, 공개 여부. 문의글은 왠지 모르겠는데 꼭 다들 비공개로 올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한참 만들고 있는데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다가 좋아요 하나씩 추가하자 라고 해보면 이 코드도 고치고 이 코드도 고쳐야 돼. 이런 클래스가 한 5만 개 된다고 생각해봐요. 5만 개를 다요? 응, 5분이면 하지? 사장이 아니라 왼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글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잡아. 여기에 제목, 내용, 작성자, 뭐 작성일,
이렇게 해놓고 리뷰라고 하면은 상속을 그림으로 그릴 때 자식이 부모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상속을 시키고 여기에 그 관련 상품 정보 하나를 추가해요. 그럼 이거 다 상속받고 하나 추가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문의글을 만들면서 얘를 또 상속을 받아. 부모는 자식이 여러 명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여러 명일 수 없죠. 그래서 부모는 보통 한 개만 가요. 문의글 여기다가 공개 여부 이렇게 만드는. 그럴 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좋아요 하나 넣어라 이런 게 한 5만 개 있는데 그럼 여기다 좋아요 하나 추가하면 남 상속받는 애들은 다 짓게 되는 거죠. 5분이면 됐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속의 의미는 공통기능의 추출이에요. 공통기능의 추출. 게으름의 산물이지. 그래서 상속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기능의 확장, 두 번째는 공통기능 추출. 아까 부모가 여러 명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부모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패륜을 저지르는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은 부모 클래스가 여러 개일 수 있어.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그림을 이제 구체화를 해봅시다. 프로토스죠? 자, 뭐 이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게임에는 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란. 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약간 좀 그래도 좀 멋있게 생긴 외계인인데 얘네가 프로토스고요. 그 다음에 벌레같이 생긴 외계인이 저그. 3개의 종족이 있어요. 여기 저그 있나? 아, 요거? 건물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제외하고, 요거는 테란 건물이야, 지금. 건물을 제외하고, 얘. 그리고 앞에 있는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종족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질럿이라고 해서 그 근거리 공격용이에요. 얘네들은 드라군이라고 해서 원거리 공격용이에요. 얘는 아칸이라고 해서 졸라 짱 센 애야. 다방면 공격을 해요. 얘는 2마리 이상을 합체해야 나와. 비행기는 뺍시다. 이건 메카닉이니까 특성이 좀 다를 거 아니야. 자, 어쨌건 크게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그 지상 공격 유닛이 있는데 아무래도 같은 종족이니까 기본 특성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공격해라 라고 하면은 앞에 가서 겁나 쪼잔하게 칼로 찔러대고 얘는 공격해라 라고 하면 그 동그랗게 눈덩이 같은 거 밖에서 쏴요. 얘는 공격해라 그러면 번개로 지져. 그래서 자, 종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토스라는 클래스를 준비합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름, 체력, 공격력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생성자 만들어 줘야겠죠? 여기서 더 좋은 거는 샵 떼고 가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럼 세터를 통해서 값이 들어가니까. 자,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에 대해서 각각 게터 세터 만들었습니다. 변수의 적절성을 검사하는 거는 귀찮으니까 생략. 자,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아까 얘네들 다 이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동할 위치를 지정하면은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이동합니다라고 출력을 하고요. attack, 공격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누구누구가 무엇을 공격합니다. 데미지 얼마.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 얘는 아까 공격할 때 앞에 가서 칼로 찌른다 그랬죠. 그래서 스워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자, 부모 거는 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스워드를 호출하면 이 안에서 dis.attack을 먼저 한번 호출해요. 그럼 얘가 호출되면은 파라미터를 얘한테 던져서 이제 누구누구를 공격합니다라고 일단 한번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공격 방법을 이렇게 정한 거지. 자, 드래곤 아니에요. 드라군이야. 자, 얘는 뭔가 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애 받고 파이어. 그럼 어택이라고 하면 일단 공격 대상을 여기서 지정을 한 거야. 그리고 공격 방법만 새롭게 구현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질럿 한 마리, 질럿 두 마리. 본진으로 이동시키고 본진 공격시키고 두 번째 거는 멀티로 이동시키고 멀티 공격. 드라군 1, 본진, 드라군 2는 이렇게 두 마리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어때? 잠이 싹 달아나지? 대체로 이해제 하면은 다들 눈이 초롱초롱 하더라고. 이제 게임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을걸?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이 유닛마다 공격하는 메서드 이름이 서로 다르죠. 이동하는 거는 그냥 본진, 멀티 이렇게 파라미터만 정해주면은 종류를 안 가리고 무브 하면 다 똑같이 동작하는데 근데 공격 방법 메서드가 좀 다르잖아. 이거는 통일 못할까? 이동하는 거는 어차피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피드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공격은 공격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근거리 유닛이랑 원거리 유닛이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메서드를 분리를 했다고요. 자, 이럴 때 쓰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클래스 간의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됐을 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갖는 메서드와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정의한 메서드에 의해 부모 메서드는 가려집니다. 상속을 한 상태에서 자식이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는 기능의 확장에 속한다면 오버라이드는 부모의 기능을 수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파이어와 스워드라는 메서드를 내가 추가했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뜯어 고치겠다고요. 8번. 자, 이번엔 종족을 바꿔서 테란. 안에 알맹이는 똑같아요. 클래스 알맹이는. 무브하고 어택 코드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만 바꾼 거야. 자, 상속을 받는데 어택이라는 메서드를 다시 만든 거죠. 그러면 부모한테 상속받은 어택이라는 메서드는 이 메서드는 마린이라는 클래스 자체는 얘를 못 써요. 얘를 못 써. 얘가 덮어 씌워버려갖고. 그럼 이제 애매한 거야. 부모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부모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출력되는 뭔가 한 줄만 바꾸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부모한테 코드 넣은 걸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슈퍼예요. 자, 탱크 입장에서 어택으로 출하면 얘가 실행되는데 이 안에서 슈퍼점 어택으로 출하면 얘를 한번 콜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로 출하면 부모의 어택을 한번 호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잠깐 보여줬던 건데 생성자에 대한 오버라이드. 자, 지금 얘는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를 3개를 줘야 되죠. 근데 얘는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이름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나머지 값들을 여기서 기본 값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럼 객체 만들 때 이름만 주면 나머지 값들은 요 세팅된 게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주면은 나머지 값들이 요걸로 세팅돼서 다시 한번 토스되는 거죠. 자, 마린 해병을 어택. 그럼 메서드가 다 어택으로 통일되죠. 보통 이거를 여기에 나중에 추상화라는 개념까지 접목하면 이걸 객체 지향 다형성이라고 불러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다형성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해요. 자, 지금 이거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요 개념이 자바에 가면은 좀 더 확고해져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상속을 받건 말건 그냥 코딩하는 사람 마음이야.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상속을 안 받으면 무조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바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코딩하면서 꼭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자바는 이게 의무사항이 돼버리거든? 이걸 안 하면 코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자바에 넘어가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게 돼. 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클래스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코드가 유행이라서, 리액트 코드 잠깐 열어볼게요. 함수 형태로 정의하는 게 보통이라서 리턴하는 건 무시하고 함수잖아요, 그렇죠? 요즘 리액트는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만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별로 클래스를 몰라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리액트 버전이 18.3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의 작성이 허용된 게 리액트 버전 16부터였어요. 얼마 안 됐죠? 그 이전의 리액트는 이걸 짜려면 이렇게 짰어야 돼. 이렇게. 이 렌더라는 메서드는 부모한테 상속받은 거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웹페이지에 대한 기본 골격을 다 만들어줘요. HTML 열고 헤드 태그 만들고 바디 태그 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부모 클래스 쪽에서 다 만들어주고 자식 클래스는 렌더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면서 알맹이만 리턴하면은 전체 HTML이 짠 하고 완성되는 구조였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 리액트는 클래스를 이해 못하면 접근조차 불가능했었는데 이거를 페이스북에서 우리 앞으로 함수형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겁나 열심히 클래스 예제 준비했는데 쓸데가 없어지더라고. 자바스크립트까지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엔드 개발 쪽으로 이제 뜻을 뒀다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 정도 수준이면 사실 차고 넘쳐요.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선. 근데 만약에 프론트 개발자로 뜻을 굽혔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틀었다라고 하면 우리 수업에서 배운 자바스크립트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를 프론트 쪽은 안 쓰거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죠. 타입스크립트는 코딩을 겁나 열심히 해서 실행을 딱 시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 생성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구조야. 타입스크립트는 하려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클래스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야 되고요. 클래스 이후에 추상화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탑재를 해야 돼.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고 인터페이스 개념은 자바 가면은 이제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당초 우리 수학 커리큘럼에 타입스크립트까지 들어가 있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깊이를 내가 더 더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했으니까 클래스 주문 알죠 하고 진행을 해. 근데 클래스를 배워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갭을 메워줄 게 필요한데 그걸 메워주는 매개체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클래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자바 가면은 오늘 두리뭉실했던 게 확실하게 선명해질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갔을 때 이 클래스를 한번 보고 들어간 사람이랑 안 보고 들어간 사람은 그 중간에 공백을 메우느냐 못 메우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요즘 유튜브 강의 같은 거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설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 강의 온라인 강의 그렇게 열심히 올리는데 사실 그거 처음부터까지 보기 별로 쉽지 않잖아. 쇼츠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국비 학원 쪽에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까지 다루는 건 내가 유일해. 다른 학원들이 나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한 거 나도 아는데 없어.